안녕하세요. 수변생태놀이연구소 대표 이성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26년 정도 유아교육에 몸담고 유아교육을 업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이 교육의 그 제약점에서 벗어나서 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숲생태 교육과 생태의 접근성을 지역 주민이나 영유아에게 보급하고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자 수변생태놀이연구소를 뜻을 모은 사람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4년차 들어오는 법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아나 아동에게 숲과 생태 또는 먹거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사실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유아교육계를 떠나서 또 다른 유아교육계와 또는 지역 주민에게 숲과 생태를 접근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상대 유아숲교육연구소를 두드렸고요. 유아숲 지도사 양성을 받게 되었죠. 한국영상대학교 유아숲 지도사 7기를 배워서 졸업을 했고요. 후속으로 한국영상대학교에서는 줄놀이 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교육과 또는 체험을 경험하면서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배우고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생태 먹거리나 현대사회의 어떤 그 숲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는 전 생애 주기의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의 숲과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한 문제는 과연 유아들에게만 해당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유아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생애 전 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이고 또는 운동이고 또는 보급되어야 되는 그런 교육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사님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저희들의 사업의 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 이사님들이나 또는 조합원들에게 공동적인 어떤 문제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도 달라져야 된다.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지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기반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 영유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환경 보존이나 생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 지역민이 도시와 숲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니 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요렇게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결국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숲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되게 낯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지 않았던 사업이고 많이 듣지 않았던 활동이기 때문에 좀 낯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는 일단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죠. 또는 이 교육을 생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사업 대상자가 확장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배려자, 이제 여기에 영유아가 들어가겠죠. 영유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배려자도 같이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 생태적인 게 생태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면서
동일하게 누가 그러면 생태에 대한 피해자가 될 것인가, 기후변화나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일반인들보다는 사회적 배려자가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연구 개발된 프로테이즈가 많이 나온 개발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배려자가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사님들이나 또는 우리가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의 문제를 다뤄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 생태와 먹거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한번 다뤄보자. 이건 어떻게 다뤄봐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에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식생활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생태적인 식생활에 대한 문제로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동네 부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 공유 주방으로는 유일하게 최초로 만들어진 부엌이 내 동네 부엌이죠. 오래된 일반 주택을 공사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공간, 공유 주방 공간을 만들었어요. 바깥에는 텃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방에는 동시에 30명 정도가 함께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2층에는 세미나실을 만들었어요. 이곳에서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밥도 먹고 또는 텃밭에서 작물을 채집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중장년들의 자립형, 먹거리 활동,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김장잔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식 요리활동, 청년,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요리활동, 또 세대 융합, 예를 들면 이주 여성, 다문화 이주 여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요리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한 6개월 만에 한 1,640명이 이 내 동네 부엌을 활용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텃밭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한 70평 정도의 텃밭을 다시 조성을 했지요.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고민했는데요. 사회적 배려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걷기도 쉽고 작물을 재배하기도 쉬운 그런 모형의 텃밭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150여 종의 작물과 원예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텃밭 정원,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요. 이곳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 수세미를 넝쿨로 기르고 그 넝쿨이 결국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커튼이나 터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작물을 가지고 차나 음식으로 만들거나 아이들에게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친구가 이곳에 와서 텃밭을 활용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농업을 하지 못했지만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결국엔 이 공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체험 공간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태 공동체를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고정된 공동체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오래된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내 동네 공유 주거라는 국토교통부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를 받았고요. 이곳에서는 그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년들 모두 모여서 주거 공간의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조식 나눔을 같이 하면서 또 조식 나눔 외에 텃밭 가꾸기 또는 그 외에 또 지렁이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사업들, 이런 생태적인 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 동네에서 조식 사업을 했던 소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ould have thought your adventure turned into a forever stay? And I've been thinking a lot, and I've been drinking myself down the drain. You used to live within the clouds, yet still somehow had stayed grounded for more than 5 years. And I'm terrified for you now, a shell of the woman I once knew. I hope I'll find you somewhere. 이런 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대전 서구청의 여성가족부에서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설립하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는 키즈맘 카페, 2층에는 장난감 공유센터, 또 2층에는 커뮤니티 룸, 또 3층에는 공유 주방과 조격실이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 5개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공간으로 1년에 한 4억 정도의 위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어떤 공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세 번째, 삶의 질과 돌봄의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활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태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생태 공동체 활성화가 되는 것인가 고민할 때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의 수준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 환경에,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에 관계없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거나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거나와 관계없이 생태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공유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삶이 벤치마킹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과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야겠죠. 그럼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린 일자리로.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시민정원사를 양성했고 도시숲 정원관리사를 양성했고 나눔숲 돌봄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을 보존내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부와 함께하는 사회환경 교육 서비스를 저희가 받아서 그 환경부하고 함께하는 사회환경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와 환경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어떤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까? 이미 영유아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고 있는 교직원 또는 지역에서 환경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더 수준 높은 환경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했고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 공동체, 지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을 기업을 인큐베이팅 했고요. 청년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 특히 환경을 통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큐베이팅 했고요. 또 중장년의 어떤 취미나 자립형으로 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창업으로 인큐베이팅 시켰습니다. 이것이 결국엔 지속 가능한 생태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만들어져야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수변생태놀이연구소가 비전을 가지고 생태마을 공동체, 환경을 걱정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 커튼, 콩넝풀 커튼을 만든 것으로 24차의 프로그램이 녹아있는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우수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정을 받을 생각입니다. 두 번째, 식생활 우수체험 공간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하는 생태 텃밭, 생태 먹거리, 생태 공유 주거, 생태 부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농축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지역 자산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유 주거 이곳에서는 창업 공간과 사회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결국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지역 자산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까지 잘 성장시킬 거고요. 이 사업의 기반은 창업 공간과 사회주택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리고 옥상이나 공동 작업실, 공동 운동 공간 그리고 함께하는 빨래방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건물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지역민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창업하는 공간이 있어서 창업을 할 때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거기에 계신 지역민들 살고 계신 사회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그분들이 함께 먹거리가 제공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서비스가 수혜자로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A동, B동, 조감도가 이렇게 벌써 나왔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 안에 거의 80% 이상이 만들어졌고요. 맨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굳이 걸어서 산이나 숲을 가지 않아도 동네에 숲을 가져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건 당연하고요. 숲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숲세권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 아니면 특정 부유하신 분들만 누리는 숲세권의 혜택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주 노후된 오래된 마을에도 또 가난한 분들밖에 없는 그런 마을에도 숲이 조성돼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그린 생태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거기에서 일자리가 어우러지고 창업이 선순환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숲과 생태 활동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소득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마을이 되겠죠. 이런 마을이 되면 다른 마을들도 이런 마을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마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상상합니다. 생태도시 조성 및 돌봄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수변생태놀이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요. 이곳에 주소를 올려드렸으니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